자식 집 앞에서 울고 돌아선 엄마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처럼 보이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엄마입니다. 아파도 참고, 힘들어도 웃고, 배고파도 자식부터 먹이고, 눈물 날 일이 있어도 혼자 삼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엄마는 늘 괜찮은 사람이라고. 엄마는 언제나 기다려주는 사람이라고. 엄마는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엄마도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약해지고 마음은 더 여려지고 자식의 말 한마디에도 오래 아파집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동네에나 있을 수 있고 우리 집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언젠가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식 집 앞까지 갔다가 문 앞에서 한참 서 있다가 결국 초인종도 누르지 못하고 눈물만 흘린 채 돌아선 한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느끼게 되실 겁니다. 1장. 엄마의 하루는 늘 자식으로 시작됐다. 김순자 씨 올해 72.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산 지도 벌써 8년이 되었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지만 집안 곳곳엔 아직 가족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아이들 어릴 적 앨범, 손주가 그려준 삐뚤빼뚤한 그림. 그녀의 하루는 늘 비슷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아무도 먹지 않는 국을 끓이고 괜히 반찬을 조금 더 만들어 냉장고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중얼거립니다. 애들 오면 먹여야지. 하지만 자식들은 바쁩니다. 큰아들은 회사 때문에 정신없고 딸은 아이 둘 키우느라 여유가 없습니다. 전화는 가끔 옵니다. 엄마 나중에 전화할게. 엄마 이번 주는 좀 바빠. 엄마 몸 조심해. 짧은 말이지만 엄마는 그 한마디로 하루를 버팁니다. 2장. 엄마는 늘 괜찮다고 말했다. 무릎이 아파도 괜찮다 했고 허리가 끊어질 듯 해도 괜찮다 했습니다. 감기가 걸려도 혼자 약 먹고 누워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말하면 걱정할까 봐서였습니다. 사실은 외로웠습니다.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날이 많았고 TV 소리가 사람 목소리를 대신했습니다. 식탁 맞은편 빈 의자를 보며 한숨 쉬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는 늘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친구들도 만나고 잘 지내. 걱정하지 마. 엄마는 마지막까지도 자식의 짐이 되기 싫어합니다. 3장. 손주 생일 엄마는 반찬통을 쌌다. 어느 날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 민준이 생일이야. 그 말에 엄마는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손주가 좋아하는 잡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딸이 좋아하던 갈비찜도 떠올랐습니다. 다음날 새벽 시장에 나가 좋은 고기를 사고 채소를 사고 과일까지 골랐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집에 와서는 반나절 내내 부엌에서 움직였습니다. 땀을 닦아가며 잡채를 볶고 갈비를 조리고 김치도 새로 담갔습니다. 반찬통마다 정성을 눌러 담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애들 맛있게 먹겠지. 엄마에게 음식은 사랑을 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4장. 자식 집 앞에서 멈춰 선 발걸음. 주말 오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도 단정히 빗고 반찬 가방을 들고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창밖을 보며 엄마는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많이 컸겠지. 딸 얼굴도 좀 보겠네. 드디어 자식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현관 앞에 섰습니다. 문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주 목소리도 들렸고 사람들 여럿이 모인 듯한 소리도 났습니다. 엄마는 초인종을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그 순간 안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오시면 또 음식 잔뜩 가져오실 텐데 오늘은 그냥 조용히 가족끼리 보내고 싶다. 잠시 웃음소리가 이어졌고 사위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 그랬어. 엄마의 손이 떨렸습니다. 초인종 위에 올려둔 손가락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 말은 큰 소리도 아니었고 나쁜 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5장. 문 앞에 놓고 돌아선 반찬통. 엄마는 조용히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잡채, 갈비찜, 김치, 과일. 반나절 동안 만든 사랑이 현관문 앞에 놓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를까 몇 번 망설였지만 끝내 누르지 못했습니다.
혹시 부담이 될까봐, 혹시 민폐가 될까봐, 혹시 눈치 없는 엄마가 될까봐.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엄마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소리내 울지도 못하고 입술만 깨문 채 눈물이 흘렀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한참을 가방 없는 손만 바라봤습니다. 빈손이 된 것은 손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6장. 딸이 문을 열었을 때 잠시 후 딸은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 앞에 놓인 반찬통을 보고 순간 멈췄습니다. 아직 따뜻한 잡채 냄새가 났습니다. 딸은 곧바로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다녀갔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무심코 한 말이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를. 그날 밤 딸은 반찬통을 열어보며 울었습니다. 갈비는 아직 따뜻했고 김치는 먹기 좋게 잘려 있었고 잡채 위에는 깨까지 뿌려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오지 말란 말을 들은 적 없었습니다. 그저 눈치껏 돌아선 것이었습니다. 7장. 늦기 전에 해야 할 말. 다음날 딸은 엄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는 평소처럼 웃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왜 왔어? 바쁠 텐데. 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엄마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런 뜻 아니었어. 엄마는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안다. 엄마는 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말 중 하나는 이 말일지도 모릅니다. 안다. 상처받았지만 이해하고 서운했지만 감추고 눈물 났지만 괜찮다 말하는 사람. 그게 엄마입니다. 엄마는 늘 기다립니다. 연락 한 통, 짧은 방문, 별것 아닌 안부 인사 하나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미루지만 부모님의 시간은 우리보다 빠르게 흘러갑니다. 언젠가 찾아가고 싶을 때 문을 두드릴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해보십시오. 엄마 뭐해? 그 한마디면 됩니다. 자식 집 앞에서 울고 돌아서는 엄마가 더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부모님께 따뜻한 말을 건넨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누군가와 함께 나눠주세요.